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완입니다. 자, 보르도 지방의 레드 품종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르도는 참 와인 역사에서 굉장히 하나의 또 재밌는 사건이 있죠. 바로 100년 전쟁의 원인이 되었죠. 100년 전쟁의 원인. 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었던 이 100년 전쟁의 원인에는 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랑스의 당시 국왕이었던 샤를 4세가 후세가 없이 죽게 되자 그 샤를 4세의 친형이었던 필립 6세를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에 반발했던 영국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 역시 외가 쪽 혈통, 즉 샤를 4세의 여동생이었죠. 여동생이 본인의 어머니였다. 즉 샤를 4세가 나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나도 외가 쪽으로 왕위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사건과 더불어서 스코틀랜드의 왕위 다툼에 한해서 다시 또 에드워드 3세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르도는 예전에 그 공국이었죠. 아키텐 공국. 그런데 아키텐 공국의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일리노어 공주가 프랑스 왕과 결혼을 하고 후사가 없어서 그 왕과 이혼을 하고 다시 나중에 헨리 2세, 즉 영국 왕인 헨리 2세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지참금을 보르도 지역을 바로 영국 왕실에 갖다 바치면서 그 세 가지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100년 동안 100년 전쟁이 있었게 됐죠. 그 비운의 땅이 바로 보르도 지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와인, 즉 영어권에서는 클라렛이라고 표현을 하는 클라렛의 아름다운 선유를 마시는 것 같다는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 보르도 지방의 품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와인의 교과서라고 읽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레드와인의 황제라고 하는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김치를 만드는 주부한테는 김장김치를 할 수 있는 배추 이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고춧가루라든지 마늘, 생강이 있어야 되는데 까베르네 소비뇽은 바로 배추로 따지면은 김장김치에 있어서 고춧가루 역할을 하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분의 품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 품종은 레드와인의 황제의 교과서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이 강연에서 항상 이 품종을 빗댈 때는 영국의 유명한 기사자기를 받으신 스코틀랜드의 쇼 코네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나 아니면은 로버트 레드포드 또는 예전 배우들이신데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알파치노 이런 남성분들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을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완숙미가 있다는 뜻이죠. 즉 노련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도 절대 가벼워 보이지가 않지요. 노련하면서도 완숙미가 있고, 그리고 무겁고, 질감이 무겁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하면 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게 바로 이 품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품종의 탄닌이 현존하는 포도 품종 500여 가지의 품종 중에서 가장 높다고들 하시는데, 높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경우죠. 자, 포도의 탄닌, 쓴맛을 일으키는 탄닌 성분은 포도의 껍질과 그리고 씨와 그리고 줄기 이 세 군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까베르네 소비뇽은 탄닌이 높은 이유는 바로 껍질이 가장 두껍습니다. 현존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껍질의 두께로 따지면은 까베르네 소비뇽을 따라올 품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껍질이 단단하면서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탄닌의 분포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굉장히 걸쭉하면서 쓴맛이 강하고 질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장기 숙성형, 즉 완숙하면 할수록 포도가 더 실크처럼 부드러워진다는 이유가 바로 공기의 역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숙성이 되면 될수록 거칠고 떫은 탄닌이 아주 부드러운 실크 벨벳 같은 맛으로 변하는 게 바로 이 까베르네 소비뇽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자, 보르도 자완의 주요 품종 보르도를 메독, 즉 보르도 안에 메독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메독을 한 가운데를 보면은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지롱드 강인데 지롱드 강의 좌측편, 한국어로 치면 뭐 강남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측편은 우한이라 그러는데 강북이 되겠죠. 자, 보르도 자완의 주요 품종, 자완 쪽의 와인 스타일, 포도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블렌딩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르도 자완의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물들처럼 그분들처럼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뭐 아니면 션 코넬리 그분처럼 오랫동안 숙성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장기 숙성 품종이고요. 이 품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아로마가 바로 블랙커런트 카지스입니다. 영어로는 블랙커런트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불어로는 카지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산에서 자라나는 야생의 산딸기 같은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하사탕에서 나는 그런 민트향,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삼나무. 삼나무 향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필기를 하던 연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용하던 연필 뒷심을 맡았을 때 나는 그게 바로 삼나무 향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까버르네 소비뇽의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은 약간 사진이 좀 확대가 되어서 보이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 품종 자체는 굉장히 시커멓고 지금 이 시기에 이 품종은 아직은 익는 시기는 아닙니다. 베리종이 끝나고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 이제 막 익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실제로 이 포도를 따서 손으로 눌러보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면서 잘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 껍질의 구조감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품종을 보실게요. 메를로입니다. 메를로. 자, 메를로도 마찬가지로 까베르네 소비뇽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품종 중에 한 품종입니다. 자, 근데 메를로를 먼저 사람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여왕 같은 품종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네. 아니면 예전에 영화 배우였던 뭐 그레이스 켈리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고전 영화에 나오는 배우인데, 자, 이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에 비교를 하자면은 먼저 부드럽고 그리고 굉장히 물에 강합니다. 자, 까베르네 소비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완의 주력 품종이기도 합니다. 반면 메를로 같은 경우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다음으로 쓰이는 블렌딩, 즉 자완의 두 번째 품종이 바로 메를로이지만은 강 건너편인, 즉 한국의 강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한의 생떼밀리옹이라든지 생떼스테프 지역에서는 단일 품종 또는 까베르네 프랑과 함께 90% 이상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메를로 품종입니다. 그런데 왜 자완과 우한의 메를로 비율이 달라지냐? 그거는 바로 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까베르네 소비뇽이 잘 자라는 자완의 토양은 자갈 토양입니다. 반면 우측편에 있는 메를로가 잘 자라는 토양은 자갈이 아닌 모래라든지 약간의 석회질이 섞여 있는 점토질의 토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갈과 그리고 모래 또는 점토질의 흙을 비교를 했을 때 배수는 당연히 자갈 토양이 물이 잘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까베르네 소비뇽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즉 물이 많지 않은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자완의 자갈 토양에서 잘 자랄 수밖에 없고, 메를로는 반대로 물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석회질이나 아니면 진흙질의 점토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한의 토양인 석회질이 섞인 점토 토양이기 때문에 우한의 토질이에요. 그래서 우한 쪽에서는 메를로가 주요 품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자완 같은 경우에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블렌딩입니다. 항상 까베르네 소비뇽이 50% 이상 들어가고 메를로가 나머지 30%, 4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에 비교해서 부드럽지만은 높은 탄닌이 높다는 이유는 메를로 같은 경우는 껍질은 두껍지는 않지만은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이 큽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큼 과육이 크기 때문에 과육을 둘러싸는 껍질의 질량도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다른 품종보다는 높은 탄닌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높은 탄닌이 있음에도 비교적 낮은 산도 그리고 물에 강하기도 하지만은 여성스럽다, 즉 약간의 단맛도 가지고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메를로는 여성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아로마는 자두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크, 라즈베리, 그리고 열대 과일 향의 아로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메를로 사진입니다. 자, 이 시기의 메를로도 마찬가지로 베리종이 끝나고 7월 달에 익어가는 사진이 되겠죠. 자, 다음 품종은 바로 까베르네 프랑입니다. 이 품종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완용 또는 일종의 보험용 품종입니다.
자완과 우완 블렌딩에서 마지막 정점을 찍는 품종이고요. 자완에서는 까버르네 소비뇽과 메를로와 블렌딩이 되고 우완에서는 메를로와 함께 블렌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품종은 말 그대로 밸런스를 조율해주고 잡아주는 조력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10%가 넘는 블렌딩 비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완도 마찬가지고 우완도 마찬가지고 까버르네 프랑의 분포 비율은 거의 10%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품종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익는 8월 말이면 수확이 8월 중순이나 8월 말이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조생종입니다. 일찍 익는 뜻이고요. 그리고 낮은 산도와 그리고 비교적 약한 탄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로마는 그린페이퍼, 산딸기. 이 그린페이퍼는 말 그대로 영어식 표기 그대로 우리나라의 약간 청양고추, 그러니까 익지 않은 오이고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이고추를 반으로 쪼개서 맡았을 때 나는 풋풋한 풀향기라든지 아니면 살짝 아스파라거스 비슷한 향이 바로 독특한 아로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까버르네 프랑은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까버르네 소비뇽에서 유전자가 넘은 품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산딸기라든지 블랙커런트, 카지스의 풍미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초콜릿, 감자잎 또는 생크림의 풍미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품종인 뿌띠베르도를 한번 볼게요. 자, 뿌띠베르도는 보르도 자완에서 사용되는 품종인데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우리나라 히딩크 와인 4강에 올랐을 때 히딩크 감독이 먹었던 샤또 딸보 와인에 들어가는 품종이긴 하고요. 까버르네 프랑과 더불어서 보험용 역할을 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블렌딩 비율은 더 낮습니다. 5% 또는 심지어 3%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보르도 자완에서만 블렌딩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품종의 역할은 진한 색상과 탄닌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까버르네 프랑이 조생종인 것처럼 이 품종은 반대로 만생종입니다. 잘 익지 않아서 같이 심는다 하더라도 이 품종은 9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칠레, 미국에서 아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칠레, 미국에서 생산되는 와인 풍미는 유럽과도 많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감이 훨씬 높습니다. 독특한 아로마는 후추, 그리고 향신료, 그리고 자두와 그리고 야생 풀 등의 향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보르도 지방의 대표 4가지 레드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드와인의 교과서, 레드와인의 황제를 할 수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자, 이 품종은 당연히 탄닌이 가장 높은 걸로는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르도 자완의 주요 품종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숙성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오랫동안 숙성을 할수록 나타나는 진가가 발휘되는 장기 숙성의 품종이고요. 아로마는 블랙커런트, 우리나라 야생의 산딸기, 그리고 민트, 초콜릿, 삼나무의 향이 있습니다. 자, 실제 사진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품종인 메를로는 마찬가지로 보르도 우완의 주요 품종이면서 보르도 자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과 블렌딩 같이 혼합되는 품종이고요. 넘버 2의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에 비해서 부드럽고 높은 탄닌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낮은 산도와 그리고 물이 많은, 즉 배수가 잘 되지 안 되는 점토질 토양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고요. 대표적인 아로마로는 자두, 케이크, 라즈베리,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품종인 까버르네 프랑은 까버르네 소비뇽, 메를로와 더불어서 10%를 넘지 않는 블렌딩 비율에서 재배되는 혼합되는 품종이고요. 일찍 익는 조생종이고 가장 큰 특징은 그린페이퍼, 즉 우리나라 오이고추 같은 풋풋한 풀냄이 강합니다. 전체 블렌딩에서 마지막 아로마를 조금 더 잡아주는 밸런스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까버르네 프랑입니다. 자, 마지막 품종이 뿌띠베르도는 미국 현지에서 단일 품종으로는 굉장히 걸쭉한 품종인데 유럽에서는 기후의 탓으로 일찍 익지 않는 만생종이면서 그리고 보르도 자완의 블렌딩이고 절대 5% 넘지 않습니다. 블렌딩 비율은. 그리고 독특한 아로마는 톡톡 튀는 후추, 향신료, 자두, 야생 풀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